중국이 방탄소년단을 상대로 시비를 걸었다가 빈약한 소프트 파워만 노출하고 말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는 동아시아 정치-경제 전문가 네이선 박은 20일 미국 외교 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에 중국이 K-팝 거인 BTS의 싸움을 잘못 걸었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벤플리트상 수상식에서 한국전쟁 70주년을 언급한 BTS에 대한 비난을 멈춘 것에 대해 중국이 아미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 관영 매체들은 편파적이고 역사를 부정한다는 비판을 BTS에 가했고 온라인 상점들도 불매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러나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BTS 기사 일부를 조용히 삭제한 것을 비롯해 중국 매체들의 공세가 이틀을 가지 못했고 소셜미디어의 비판도 덩달아 수그러들었다. 네이선 박은 이번 사건은 중국의 소프트 파워가 빈약하다는 점점 뚜렷해지는 사실의 또 다른 사례라며 최근 BTS를 겨냥한 것과 같은 격렬한 국수주의는 상대를 설득할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대중문화를 통해 소프트 파워를 강화한 한국의 전략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한국 소프트파워 전략의 건축가로 높이 평가하며 신념과 정책을 소개했다. 김 전 대통령은 한국 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작과 교류의 자유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영화에 대한 허가 절차 폐지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쳤다. 네이선 박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김 전 대통령의 지침이 지금도 한국 문화정책을 이끄는 원칙으로 통한다고 강조했다. BTS의 선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사관왕 등곡 등이 이 같은 전략의 결실이라는 진단도 뒤따랐다. 네이선 박은 아시아 영화계를 이끈 위선, 왕자웨이 감독을 언급하며 중국이 출중한 대중문화 상품을 만드는 능력은 부족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의 부족한 것은 한국처럼 정치에 개입 없이 예술을 지원하려는 헌신적인 리더십과 원칙에서 벗어난 리더십을 징계할 시민사회라고 주장했다. 중내일 한미원조 기념식 한국전쟁 참전 당위성 강조할 듯 중국이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의미하는 한미원조 작전 70주년 기념식을 통해 중국군 참전의 당위성을 또다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 속에 애국주의 고취를 통해 내부 민심을 다독이고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이웃 국가인 한국의 피해가 막대했던 점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22일 신화망 등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전 10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항미원조 작전 70주년 기념대회가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시진핑 주석이 중요 연설을 하며 중국 전역에 생중계된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9일 인민혁명군사박물관의 항미원조 작전 70주년 전시를 참관하면서 중국 인민지원군이 참전한 정의와 평화의 승리라며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당위성을 주장했다.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중국중앙TV 등 관영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의 전시회 발언을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23일 시 주석의 기념식 연설에도 유사한 내용이 재차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 군인들에게 항미원조 작전 70주년 기념장을 수여했다. 이 기념장은 중국과 북한의 양국 국기로 주변을 장식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와 총을 든 군인의 모습을 새겨 중국군의 참전을 정당화하는 의미를 담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으로선 신중국 건국 이래 가장 큰 참전인데다 아직도 수많은 참전 군인들이 생존해 있어 대대적인 70주년 행사를 하는 거로 보인다면서 중국인들의 애국심은 강조하되 한국을 직접 겨냥한 비난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중국 부총리 높은 수준의 개방 한층 더 추진할 것. 후춘화 중국 부총리가 중국은 앞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한층 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후 부총리는 전날 베이징에서 미국의 비영리단체 미중무역전국위원회 이사회 관계자들과 영상회견을 하고 미중 무역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은 양국 기업과 인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후 부총리는 또 시장화, 법제화, 국제화는 경영환경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 외자기업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면서 미중무역전국위원회가 튼튼한 교량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후 부총리는 지난달에도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중국 주재 외국 기업 단체들을 불러 외자 기업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과 관련 최근 미국의 대중국 압박 속에 중국에 진출한 일부 외국 기업의 철수설이 나오자 마음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관령 목장을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풍력발전기일 것입니다.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풍력발전기 수십 대가 지리적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부는 장점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해풍이 많이 부는 제주도에서도 풍력발전기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날씨 속에서도 바람은 꿋꿋이 불어옵니다. 제주도 주민들에게 바람은 오랜 시간 동안 고난으로 다가왔지만 매우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사업은 마을 주민들과 이익을 나누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유리하며 넓은 들판과 바다 위에서 회전하는 날개는 제주도의 또 다른 가능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기의 약 14%는 풍력과 태양광에 의해 공급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인 해상풍력발전소 확대가 한국 기업의 새로운 세계시장 진출의 활로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얻는 발전 방식입니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 발전에 비해 입지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높은 효율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해상풍력 발전기의 부품을 제공하거나 완제품을 제작하는 한국 업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아제강제주는 지난 20일 영국 정부와 손잡고 영국 국제과제인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기초구조물인 모노파일 제조사로 참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노파일은 해상풍력 발전 기초구조물의 한 종류로 유럽에서는 기초구조물 중 70%를 차지하고 있어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필수 구조물로 불리고 있습니다. 새아제강제주는 초대형 사이즈 모노파일 제작이 가능한 연산 16만 톤 규모의 공장을 영국 현지에 설립하게 됩니다. 한국 기업이 영국 해상풍력 기초구조물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공장은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에 상업 생산을 시작하고 연간 100개 이상의 모노파일을 판매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는 영국 연간 모노파일 수요량의 절반 규모를 차지합니다. 영국은 해상풍력 강국으로 유럽 모노파일 수요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노파일을 자국에서 생산하지 못해 전량을 수입했습니다. 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국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는데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도움 덕분에 꿈을 실현시킬 수 있던 것입니다. 영국의 입장에서는 운임 비용을 줄여 좀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요 시장으로 떠오르는 모노파일을 생산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되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형성한 것입니다. 영국 정부가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 기업과 협업하게 된 배경은 전 세계 주요 해상풍력 프로젝트 수주 경험 및 글로벌 인프라와 납기, 품질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준 높은 용접 기술이 매우 중요한 모노파일의 특성상 새아제강제주가 보유한 용접 강관 분야에서의 오랜 업력이 주요했고 국내 순천 공장 및 UAE 공장 인프라를 활용해 제조한 재킷 타입의 해상풍력 기초구조물을 글로벌 주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납품했던 경험 등이 높게 평가받은 것입니다. 이번 새아제강제주의 영국 공장 설립 계획으로 영국은 풍력 발전 프로젝트 진행에 속도를 붙이게 됐습니다. 모노파일을 비롯한 풍력 발전의 기초 구조물은 두께 6mm 이상의 철판인 후판이 주된 재료입니다. 후판은 보통 조선 산업과 건설 산업에서 많이 사용됐지만 해상풍력 발전 시장이 커지면서 새로운 수요처로 떠올랐습니다. 철강업계의 맏형인 포스코도 지난 2015년부터 유럽 해상풍력 발전 소재 시장 가능성을 보고 공략에 나섰습니다. 풍력 발전기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타워와 바람을 맞고 회전하는 블레이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기, 타워를 해저에 단단히 고정하는 하부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타워와 하부 구조물은 바다에서 바람을 맞는 환경과 저온 충격에도 20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소재로 제작돼야 합니다.
해상풍력이 대형화되는 최근 추세로 인해 타워와 하부 구조물에는 일장당 무게가 24톤 이상 나가는 후판인 대단 중강이 많이 쓰인다는 것이 포스코의 설명입니다. 8메가와트에서 9메가와트급 대형 해상풍력기 1기에는 약 1,500톤에서 2,300톤의 강제가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포스코에 따르면 올해 세계적으로 100만 톤이 넘는 해상풍력 발전용 철광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앞으로 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포스코는 영국 혼시 해상풍력 단지에 하부 구조물용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혼시 프로젝트는 영국 요크셔 해안에서 100km가량 떨어진 북해에 건설되는 프로젝트인데 1차와 2차 발전단지를 모두 합치면 면적은 서울의 약 1.4배인 869k제곱미터. 발전 용량은 230만 가구의 일일 전력량을 충족시키는 2.6GW입니다. 포스코는 혼시 프로젝트의 터빈의 회전운동에 의한 진동, 조류와 파도에 의한 반복적인 외부 압력을 버티는 피로 강도와 좌골 강도가 확보된 모노파일 형식의 하부 구조용 후판을 공급했습니다. 후판 공급량은 총 15만 톤입니다. 포스코는 이밖에도 영국, 네덜란드 프로젝트 등 유럽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에도 강제를 공급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대만에서도 올해 4월까지 총 16만 톤의 해상풍력용 강제 공급 계약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현대제철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만, 영국 등의 하부 구조물용으로 인도와 터키 등에는 타워용으로 총합 약 10만 톤의 후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대만에서 해상풍력용 제품 판매를 더 확대할 계획이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시장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파이프 제조기업 삼강MNT는 지난 7월 덴마크 웨러스테드와 557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덴마크 역시 유럽 해상풍력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